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선기자타이란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기자타이란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그 재주만 믿고 자만하다가 도리어 재앙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한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그 재주만 믿고 자만하다가 도리어 재앙에 가까운 비판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쿠보 선수입니다. 재앙급 경기력을 보인 쿠보 타케우사는 아직 부상 여파에서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라크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일본은 조 2위가 됐고 이라크가 조 1위가 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베트남과의 1차전과 다른 선발 명단을 구성했는데 지난 베트남전에서 교체로 들어와 1도움을 기록했던 쿠보가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쿠보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좌우를 누볐습니다. 미나미노 타쿠미와 포지션을 번갈아가면서 경기를 소화했지만 쿠보의 몸 상태는 2023-2024 시즌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종종 번뜩이는 모습도 보여줬고 탁월한 기본기는 여전했지만 쿠보다운 폭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쿠보는 결국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 16분 교체됐습니다. 61분 동안 경기장을 누빈 쿠보의 통계는 심각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65%와 턴오버 21회를 기록하는 등 좋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쿠보가 최근에서야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이 정도의 부진을 예상한 일본인은 없었습니다. 일본 풋볼 채널에서 평가한 이라크전 일본 선수들의 평점에서 쿠보는 5.5점에 불과했습니다. 매체는 상대의 타이트한 압박에 고전했고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쿠보는 현재 몸값이 6천만 유로, 하나 872억 원으로 김민재와 함께 아시아에서 몸값이 가장 높습니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욱 반영된 탓이기도 하지만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쿠보의 모습은 전혀 아시아 몸값 1위답지 못했습니다. 쿠보는 아시안컵이 시작하기 전에 이강인과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일본이 아시안컵 우승하면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1차전 무승부도 괜찮다면서 나름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력이라면 일본은 결승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쿠보의 자만이 만들어낸 일본의 패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골키퍼 스즈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ESPN도 일본의 골키퍼 문제를 크게 우려했습니다. ESPN은 이라크전을 앞두고 지난 18일 일본의 골키퍼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일본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낙점받은 2002년생 스즈키는 신장 192cm에 체중 93kg의 체격 조건을 갖췄습니다. 가나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로 2021년 일본 제1리그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벨기에 주필러리그 신트트라위던으로 임대 이적해 활약 중입니다. 국가대표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연령별 대표팀 경험을 쌓았고 AFC 아시안컵에서 주전 골키퍼로 일본의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A대표팀 데뷔 시기도 빨랐는데 2022년 7월 13일 첫 발탁 이후 같은 해 7월 19일 홍콩과의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스즈키는 지난해부터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지난 여름 일본 언론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본인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과 500만 파운드, 하나 83억 원의 이적료 영입에 근접했으며 맨유는 스즈키를 6년 동안 지켜봤고 영국 언론 역시 이 기사를 인용하며 스즈키 자이온의 올드 트래퍼드 이적 가능성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즈키는 아직 공중볼 처리 등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뛰어난 킥력을 바탕으로 한 후방 빌드업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모리아스 감독은 과감히 스즈키를 아시안컵 주전 골키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그의 판단은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베트남전 이후 ESPN도 모리아스 감독이 아시안컵과 같은 중요한 국제대회에 A매치 경험이 적은 골키퍼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일본 대표팀 최종 명단에 승선한 골키퍼들은 모두 대회 전까지 A매치 출전 횟수가 5경기를 넘지 않았습니다. 매체도 스즈키 재능은 분명하지만 스즈키가 트로피를 노리는 일본 최후의 방어선이 되는데 필요한 경험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스즈키의 경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스즈키가 클럽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재현하지 못한다면 2011년 아시안컵 우승 이후 13년 만에 아시아 축구 정상을 노리는 일본에게 골키퍼는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파 랭킹으로 독일을 제친다던 일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설레발치던 일본이 이라크전 패배로 무려 25.47점이나 감점을 당해 19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시작 전부터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피파 랭킹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경기 전까지 일본은 1628.48포인트로 1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바로 윗 단계에는 독일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양 국가 간의 간격은 2.74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전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유럽의 강호 독일을 제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일본 니칸 스포츠는 일본 대표팀이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피파 랭킹에서 독일을 넘어설 수 있으며 독일을 제치고 16위에 올라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충격적인 패배로 일본은 오히려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피파 랭킹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풋볼 랭킹에 따르면 일본은 패배 이후 25.47점이 감소된 1603.01점을 기록했고 결국 순위가 바뀌며 19위로 추락했습니다. 설레발은 필패라는 말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 패배에 중국 언론도 놀라는 반응입니다. 중국 매체 웨이보에서 일본의 패배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됐습니다. 일본의 골키퍼가 울고 있다며 일본이 우승 노리는 것 아니었냐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내시즌은 일본과 이라크의 몸값을 비교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의 베스트 11의 몸값은 1억 6,500만 유로, 하나 2,399억 원이지만 이라크의 선발 라인업 11명은 440만 유로, 한국 돈 63억 원에 불과하다며 6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쿠보 타케우사 혼자 이라크 11명보다 10배 이상 몸값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의 차이는 크지만 전술은 이라크가 우위를 점했고 결국 이라크가 일본을 꺾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라크의 일격을 당한 일본이 우승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자 일본 팬들도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장신 공격수 아이맨 후세인에게 헤더로 2골을 내주면서도 공중 장악력이 좋은 도미아스 다케이로를 늦게 투입한 점과 지난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가 됐던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를 더 기용한 점 등을 이유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일본 포털 야후재팬이 2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는 모리아스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6,726명 중 약 85%인 5,734명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 감독을 지지한다는 팬은 10%였고 모르겠다가 5%였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을 16강에 올려놓으며 영웅이 됐지만 이번 대회에선 졸전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본이 이라크에 충격패를 당하며 16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2조 1위, 일본이 D조 2위를 한다면 16강에서 서로 만나는 상황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다가올 요르단전에서 정면 돌파와 우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아시안컵 2조 2차전 요르단과의 맞대결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기고 이라크가 베트남의 패에 승점 6으로 동률이 돼도 일본이 다음 조건인 승자승에서 이미 이라크의 열세이기에 일본이 조에서 따낼 수 있는 최대 순위는 2위입니다. D조 2위면 2조 1위와 16강에서 격돌하기에 일본이 한국과 16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요르단과 말레이시아와의 남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전승하면 조 1위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지만 강력한 우승 경쟁자이자 라이벌인 일본을 생각보다 빠른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각자의 조에서 1위로 마무리한다면 결승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데 일본의 깜짝 패배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바레인과 요르단의 2연승으로 16강을 확정 지은 후 16강 데뷔를 위해 조 최약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아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요르단전부터 힘을 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큰 이변이 또 없다면 16강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팬들은 일본을 상징하는 우길기를 인도네시아와 겨루는 3차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일본 대표팀을 우길기로 응원하던 팬들이 우길기 응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우길기를 든 일본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서경덕 교수는 아시안컵 개막식부터 우길기 응원을 경고했습니다. 일본 응원단의 우길기 응원이 벌어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누리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문화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아시안컵 개막을 맞아 일본 응원단의 우길기 응원이 벌어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 교수는 우길기가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우길기 응원을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일본이 범한 전쟁 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길기가 발견되면 피파에 고발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누리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에 이라크전에서도 우길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사실상 일본의 3차전에서도 일본 팬들의 우길기 응원은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서경덕 교수의 노력이 일본인들의 우길기를 포기시킨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길기를 포기한 일본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길기 응원이 없으면 힘이 안 나나 봅니다.
우승 후보라며 설레발쳤지만 결국 40년 만에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 경기 졌다고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만약 16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만만하게 봤다가 지면 지금 한국이 일본 조롱하는 것보다 배는 더 조롱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레발은 필패라는 것처럼 우선 우리나라부터 잘하고 그 뒤에 신나게 조롱하든 평생을 조롱하든 늦지 않으니 일단은 조용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약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기였기에 그 점을 공략해서 우리나라가 우승까지 쟁취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